요즘 AI 많이 사용하시죠? 정말 편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AI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개인정보를 훔쳐가고 내 은행 계좌를 직접 해킹해서 돈을 빼간다면 어떨까요?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공지능이 나의 업무와 일상을 돕는 똑똑한 비서인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미토스라는 괴물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 금융권과 주식시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태거든요. 이것은 결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과거 2019년에 챗GPT의 초기 모델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 공개로 전격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려 7년 만에 또다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내 일자리가 대체되지는 않을까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이제는 내 자산까지 털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룰이 완전히 밑바닥부터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미토스라는 기술이 불러온 가공할 만한 경제적 충격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파도에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미토스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패닉에 빠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공지능이 가진 해킹 능력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어야 할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뚫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존의 최고 수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찾기 힘든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미토스는 불과 몇 초 만에 찾아내고 스스로 해킹 코드까지 완벽하게 짜서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째로 탈취해버렸어요. 10번 공격하면 8번이나 뚫어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사이버 방어막이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의 인공지능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기존 기술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발사인 엔스로픽조차 이 기술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면 너무 두렵고 위험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대중에게 전체 기능을 공개하는 것을 전면 보류했어요.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인공지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통장으로 돈을 최대한 모아오라고 지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지능적인 모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적 제약을 가볍게 무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범죄 경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 보안망을 뚫거나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거액의 사기를 치는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율적으로 실행해버릴 위험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충격적인 사태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친 엄청난 나비 효과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2,700조 원이나 공중으로 증발하는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버린 거죠. 왜 이런 대폭락장이 발생한 걸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적인 과금 모델이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주로 개발자들의 투입 노동시간이나 사용하는 직원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고객에게 비싼 요금을 청구해 돈을 버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미토스처럼 스스로 코딩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낡은 수익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획기적으로 자동화하여 기존 5명의 전문가가 2주 동안 밤을 새워야 할 디버깅 및 유지보수 작업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돈을 청구할 명분이었던 일하는 시간과 사람 수가 순식간에 확 줄어들이는 거죠. 투자가들은 이걸 보고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IT 기업들의 황금기가 영원히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며 주식을 앞다투어 던져버린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의 진화는 기존 사이버 보안 회사들에게도 치명적인 위기감을 주고 있어요. 엔스로픽은 미토스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소수의 최상위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만 방어 목적을 위한 은밀한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배타적인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반대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 엘리트 연합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보안 회사들은 앞으로 닥쳐올 고도화된 인공지능 엄격을 막아낼 기술도 훈련할 기회도 제때 얻지 못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 소외된 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유독 무섭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국 정부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재정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월스트리트 주요 대형은행 최고 경영진을 긴급히 소집했어요. 미토스 같은 지능형 모델이 자율적으로 보안망을 무력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전체에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금융 인프라 중에 무려 수십 년 전에 구형 언어로 짜인 낡고 오래된 레거시 코드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겹겹이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듯 고쳐 쓴 시스템이라 사람이 일일이 그 취약점을 찾아내고 방어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미토스 같은 초진행화된 AI 앞에서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보안의 약점들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속속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죠. 자칫하면 은행 전산망에 한순간에 붕괴될 끔찍한 위험이 있는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혈맥이 끊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 이 무수무시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즉각적으로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정보 보안 실무자들을 긴급 소집해서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해킹 위협에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우리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화돼 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과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금융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와 생태계가 송두리째 근본부터 붕괴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과거에 익숙한 상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룰에 재빨리 적응해야만 자선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토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낡은 틀을 모두 부숴버릴 것 같은 형국입니다. 하지만 성능 좋은 창이 생기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개발되겠죠. 지금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기는 항상 가장 극적이고 거대한 부의 이동을 조용히 동반하기 마련일까요? 먼저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봐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방어를 위한 엘리트 연합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포함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운명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은 최우선으로 취약점을 복구할 기회를 얻으며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회사는 엔스로픽의 론칭 파트너로서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최우선 접근 권한을 얻은 기업들입니다. 시스코도 한번 눈여겨봐. 글래스윙 프로젝트의 파트너이며 네트워킹 AI 및 스플렁크 기반 보안 데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방어적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만 있을까요? 인공지능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업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도화된 방어망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맞춤형 칩 시장을 장악하며 빅테크 거인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브로드컴은 시만텍과 카본 블랙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AI 보안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죠. 또한 후어위브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막대한 서버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이런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기초 뼈대를 튼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튼튼한 기초 인프라부터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한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한국도 예외 없이 외부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소버린 AI 주식을 대표하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춘 데이터 주권 방어형 클라우드를 중동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의 독자적 방어선이 아주 훌륭한 수출 무기가 된 거죠. SK텔레콤과 NC소프트 또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소버린 AI 밸류체인 확장에 동참하고 있는 상장사들이라고 하니 같이 살펴보시죠. 여기서 잠깐 소버린 AI라는 것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와 예민한 금융정보가 온통 미국 빅테크의 통제 아래 종속되면 데이터 주권을 뺏기고 안보에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철저히 통제된 독자적인 AI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정보 유출을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튼튼한 방어막을 두른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에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막대한 지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이 국내 인프라로 쉴 새 없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하드웨어 인프라 쪽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쪽 아닐까 한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기업은 인공지능 칩의 필수 부품을 독점하다시피 공급하며 든든하게 맛직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부문의 핵심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북미 시장 진출 등 태양광 인프라 수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태양광은 1년 반에서 2년 내에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AI 전력 수급 대안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미토스의 위험성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이 룰을 뒤엎는 미토스가 쏘아올린 이 무거운 공은 저저 한때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해킹과 사이버 보안 위험의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쏟아져 나오는 AI 모델과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AI, 이제는 우리 사입을 위협하는 AI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고도화된 AI는 설계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더라도 지시받은 작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토스도 법적 윤리적 선을
수준을 넘는 경향을 보여 이를 은폐하려는 지도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겠죠.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항상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적응기가 따르지만 반대로 미리 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준비된 사람에겐 투자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길 원해보려. 자, 아직도 투자를 운에 맡기시나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